캐나다 짝꿍입니다. 벌써 토론토에 온 지도 3개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벌써 4개월 차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메뚜기 생활도 끝내고 아파트랑 렌트 계약도 해서 12월이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 토론토에 여름에 이사를 와서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 초입에 들어섰어요. 사실 위니펙이었으면 10월쯤부터 이미 겨울이 시작됐기 때문에 11월이면 한창 겨울 때인데 토론토가 확실히 따뜻하긴 한가 봐요. 지금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구글, 오늘 토론토 기온 어때? 화요일 토론토의 최고 기온은 11도, 최저 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위니펙 기온 어때? 오늘 밤 위니펙의 기온은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새삼 같은 나라인가 싶습니다. 물론 땅덩어리가 크긴 크지만 그래도 같은 캐나다인데 이렇게 날씨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토론토에서 그리고 위니펙에서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차이점 총 8가지. 정말 같은 캐나다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말 같은 캐나다 맞아? 바로 술입니다. 일단 주류에 관해서는요, 캐나다는 연방정부법이 아닌 주정부법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토론토에서는 위니펙과는 다르게 마트에서 술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녁 창거리를 사는 곳은 마트인데 술은 마트에서 못 사니까 따로 술을 파는 곳으로 가야 돼요. 결국 이중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 차가 없는 저희에겐 정말 불편한 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마트에서 술을 살 수 있으니까 물론 맥주랑 와인 그리고 사이다의 한정이지만 그래도 장을 보면서 맥주 한두 캔 정도 같이 마트 카트에 넣는 게 정말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마트에서 팔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로블로스 그리고 슈퍼스토어, 한인마트 쪽 갤러리아 정도에서는 맥주 그리고 와인을 팔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마니토바에서는 즉 위니펙에서는 만 18세부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토론토에서는 만 19세부터 술을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니펙에 저희가 있을 때는 종종 레스토랑에서 만 18세가 됐다는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생일주로 꼭 술을 시키는 고등학생들을 본 적이 있어요. 만 18세면 아직 고3이거든요. 처음 그 문화를 접했을 때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위니펙에서의 법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토론토에서의 법은 만 19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화를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위니펙에서는 이제 마트에서 술을 살 수는 없었지만 대신 콜드비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콜드비어에서 비록 맥주밖에 안 팔긴 하지만 평일에는 새벽 2시까지 술을 팔았기 때문에 꼭 레스토랑 아니면 술집을 가지 않더라도 저렴하게 늦게까지 술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토론토에는 밤 11시가 지나면 술을 살 수 있는 리테일 샵들은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11시 이후에 술이 마시고 싶다면 바나 레스토랑을 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짝꿍의 영상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는데 바로 디파짓이죠. 위니펙이든 토론토든 둘 다 술을 구입을 할 때 디파짓을 내요. 10센트 많으면 20센트 정도? 근데 치사하게 위니펙에서는 맥주 컨테이너만 돌려줍니다. 심지어 그 똑같은 캔인데 하드리쿠어로 된 보드카 믹싱된 칵테일류로 된 애들은 또 바꿔주지도 않아요. 진짜 딱 맥주 컨테이너만 가능하다고 써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디파짓들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근데 토론토에서는 모든 술 컨테이너에 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투루 재활용하시지 마시고 잘 보관했다가 한 번에
교환을 하시면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정말 같은 캐나다 맞아? 주차장입니다. 앞서서 제가 신문물을 사용해서 오늘 날씨를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는 겨울 평균 기온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케이 구글, 위니펙 겨울 평균 기온은 어떻게 돼? 위니펙의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겨울 중 가장 기온이 높은 때는 12월 로 평균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이며 가장 기온이 낮은 때는 1월 로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입니다. 토론토의 겨울 평균 기온은 어떻게 돼? 토론토의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겨울 중 가장 기온이 높은 때는 12월 로 평균 최고 기온은 3도이며 가장 기온이 낮은 때는 1월 로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입니다. 들으셨나요? 저희가 아직 완전하게 토론토의 겨울을 보낸 건 아니지만 토론토의 겨울 날씨는 그래도 위니펙보다는 덜 춥네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위니펙의 사실상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8도면 밤 제일 추울 때의 기온은 마이너스 35도, 40도까지도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제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보통 배터리가 날씨가 추울 때 방전이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날씨가 추울 때의 기준이 보통 마이너스 10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위니펙에서는 매일 밤 배터리가 방전되고 매일 배터리를 갈아야 되느냐?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위니펙에서 겨울에는 자동차의 앞에서 그 콘센트를 꺼내서요. 항상 모든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이걸 꽂고 밤을 지새워요. 그래서 배터리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이요. 그렇다 보니 위니펙에서는 흔히 주차장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이 콘센트입니다. 근데 토론토는 아까도 들었겠지만 평균 기온이 추울 때가 마이너스 7도 정도래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배터리가 그렇게 막 방전이 될 만큼의 온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왔더니 주차장에 콘센트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2년 넘게 살다 보니까 반대로 여기 왔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주차장에 전기 꼽는 데가 없어서요. 다음은 정말 같은 캐나다 맞아? 세 번째, 집 또는 룸렌트. 그리고 네 번째, 쓰레기 버리기입니다. 위니펙에서는 이제 개인한테 룸렌트나 콘도를 렌트하든 또는 아파트 회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렌트를 하든 계약을 할 때 첫 달 렌트비에다가 렌트비의 반값에 해당하는 디파짓이라는 걸 내요. 그럼 이 디파짓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 1년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나가게 됐을 때 집을 너무 어지럽혔다던가 아니면 혹시 뭐 부서진 거가 있다던가 이런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디파짓으로 물리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파짓을 돌려줄 때 그 값만큼을 제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토론토에서는 이 디파짓 개념이 없어요. 그럼 첫 달 렌트비만 내느냐? 아니요. 토론토에서 이 같은 계약을 할 때 첫 달 렌트비는 당연히 똑같이 내고요. 디파짓 대신에 막달 렌트비를 내게 돼요. 그래서 첫 달 막달 렌트비를 내다 보니까 처음 계약 시에는 렌트비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한 번에 내게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니펙에서는 주로 1년을 계약을 했다고 쳤을 때 나가기 3개월 전에 노티스를 줘요. 나 이제 재계약 안 할 거야 라고 노티스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집을 알아본다던가 하는 편이죠. 근데 토론토에서는 막달 렌트비를 디파짓으로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달보다 그 앞에 달에 렌트비를 내러 갔을 때 나 이거 마지막으로 내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재계약을 안 한다는 뜻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걸 내는 달과 막달은 이미 냈죠? 그래서 2달간에 대한 노티스를 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토론토에서는 새로운 집을 구할 때 2달 전부터 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감하죠. 아무래도 렌트를 하면 렌트비가 참 걱정인데 한국과 다르게 보증금 제도가 없다 보니까 렌트비가 아무래도 비싼 편이에요.
특히나 토론토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비싸죠. 보통 위니펙에서 원베드룸 기준으로, 원베드룸이라고 하면 거실과 방 하나가 있는 경우를 원베드룸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1,100불에 플러스 마이너스 20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위니펙에서. 근데 이제 토론토에서는 2,000불에 플러스 마이너스 20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거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쓰레기 버리기입니다. 한국에서 종량제에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에, 거기다 재활용도 병, 캔, 플라스틱, 그리고 요새는 필름류까지도 구분을 해서 버리는 환경에서 살다가 온 저로서는 위니펙에서 쓰레기 버리기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위니펙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게 간단합니다. 일반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느끼셨나요? 뭐가 하나 빠졌죠?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고 태울 쓰레기고 다 같이 묶어서, 봉지도 따로 없어요. 봉지 뭐 따로 사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봉지, 그냥 일반 마트 봉지, 아무 봉지에다가 넣어서 묶어서 그냥 버리면 끝납니다. 네. 그리고 재활용도 뭐 이렇게 막 구분을 하기보다 그냥 플라스틱이든 병이든 재활용되는 모든 애들을 다 한데 모아서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요. 근데 사실 이마저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제 자신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나마 토론토에서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는 아니지만 마트에서도 나름 구분된 쓰레기 봉투를 팔고 있어요. 일반 쓰레기는 검은색 봉투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투명한 봉투로, 마지막 재활용 쓰레기는 파란색 봉투로 팔고 있고요. 뭐 크기,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 사실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종량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다섯 번째. 정말 같은 캐나다 맞아? 노동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 역시 주류법과 같이 주정부를 따르게 됩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최저시급. 일단 2019년 11월 지금 기준으로 위니펙의 최저시급은 지난달 10월에 올랐어요. 11불 65센트고요. 그리고 토론토는 작년에 오른 걸 그대로 동결을 해서 현재 14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니펙이랑 좀 다르게 토론토는 팁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흔히 말하는 팁잡이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최저시급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2불 20센트가 됩니다. 두 번째, 오버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재 위니펙에서 오버타임을 책정하는 방법은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얘기해요. 오버타임 비용은 원래 주는 금액의 1.5배를 더 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토론토는요, 이 오버타임 책정 방법이 좀 달라요. 토론토는 8시간에 대한 오버타임이 없어요. 만약에 고용계약서에 처음부터 8시간 이후부터는 오버타임으로 칩니다 라는 얘기가 있다면 이건 오버타임이지만, 그런 얘기가 없는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오버타임으로 치지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44시간을 일하게 되면 이건 오버타임이에요. 그리고 오버타임 피에 대한 건 위니펙과 동일합니다.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홀리데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현재 위니펙에는 총 8번의 홀리데이, 즉 빨간 날이 존재합니다. 사실 빨간 날은 더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8번의 홀리데이는 statutory 홀리데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짧게 얘기하면 스탯 홀리데이라고들 부릅니다. 이 스탯 홀리데이에는 이 날로부터 지난 28일간 금액의 5%만큼을 무조건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길동이가 지난 28일간 2,000불의 급여를 받았어요. 그럼 2,000불의 급여의 5%는 100불이죠. 즉 이
스탯 홀리데이 때 일하지 않더라도 이 100불을 추가로 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스탯 홀리데이인데요. 위니펙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8가지에 대한 홀리데이가 존재를 하고요. 토론토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요. 이 루이즈 리엘 홀리데이는 토론토에서 사실 같은 날인데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패밀리데이입니다. 그리고 요 8개 외에도 토론토에는 크리스마스 뒷날인 박싱데이까지가 스탯 홀리데이예요. 그래서 토론토는 총 9번의 스탯 홀리데이가 존재를 합니다. 6번째, 정말 같은 캐나다 맞아? 우유팩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마트 편입니다. 위니펙에서 4리터짜리 우유는 한국에서처럼 플라스틱 통에 드럼통 정도의 사이즈, 4리터 제법 크죠? 그런 애들만 팔았어요. 하지만 토론토에는 이런 드럼통 우유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4리터 우유를 어디다가 파느냐? 바로 캐나다의 나름 상징인 우유팩에 팔고 있어요. 총 4리터를 3등분 시킨 각각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드럼통이랑 우유팩 둘 다 써본 결과 일단 드럼통은 뚜껑이 존재하죠. 단점은 워낙 큰 4리터이기 때문에 우유를 정말 엄청나게 먹지 않는 이상은 이거 끝까지 먹기가 좀 힘든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무거워서 처음에 오픈을 해서 따를 때 쏟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니다. 그럼 이 우유팩은 어떤가? 우유팩은 일단 기본적으로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보관할 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집게를 찝어 먹긴 하지만 왠지 기분은 별로예요. 그치만 이게 3개짜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에 혹시나 뭐 상하거나 하더라도 이 2개는 심지어 개봉도 안 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볍잖아요. 3분의 1로 쪼개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비닐팩이다 보니까 전용 용기가 좀 필요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잘 적응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7번째. 캐나다 마트에는 크게 2개의 포인트 제도가 존재를 해요. 하나는 PC 옵티멈이라는 걸로 묶여있는 마트들이고요. 위니펙에서는 보통 슈퍼스토어 그리고 노프릴이 해당했는데, 그리고 2번째는 에어마일입니다. 에어마일에 묶여있는 마트로는 소베이 또는 세이프웨이가 존재를 했죠. 그래서 당연히 토론토에 와서도 이 포인트 제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트를 찾았죠. 노프릴은 위니펙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았어요. 더 크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슈퍼스토어가 1개 내지는 2개밖에 존재 안 하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마트가 없나 했더니 위니펙에는 없는 마트가 여긴 존재하더라고요. 로블로스라는 곳도 있고 밸류마트라는 곳도 있고요. 다 똑같이 핍시 옵티멈에 묶여있는 마트였어요. 뿐만 아니라 토론토에는 세이프웨이가 없습니다. 대신 메트로라는 마트가 존재를 해요. 소베이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위니펙에 있는 주류 마트랑은 마트 종류들이 조금 다른 애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정말 같은 캐나다 맞아? 야생동물 편입니다. 캐나다에는 사실 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쉽게 보는 애들이 스쿼러, 청설모죠? 얘네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따뜻한 파카의 상징이죠. 캐나다 부스 애들도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요. 심지어 자동차를 멈추게 할 만큼 길거리에 무법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갈매기도 날아다니고요. 토론토에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위니펙에서는 해만 지면 토끼들이 엄청 뛰어다녔어요. 그럼 토론토에는 해가 진 후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스컹크가 있어요. 처음에는 동물원에서 탈출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밤에 너무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나름 토론토의 골칫거리 중에 한 놈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스컹크가 방귀를 뀌면 진짜 막 몇 리까지 막 몇 킬로미터까지 냄새가 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가 방귀를 낄 때 분비물도 같이 나온대요. 이게 당연히 독성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똥똑이죠, 똥똑. 네. 그래서 이 독성 때문에 피부병까지 걸린다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위니펙에서 볼 수 없었던 매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토론토로 왔을 때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반갑더라고요. 자, 이렇게 8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물론 토론토에 아직 4개월 차인 꼬꼬마들이지만 벌써 8가지나 꼽을 만큼 생각보다 큰 차이점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아직 4개의 계절을 다 보낸 건 아니라서 또 차이점을 발견을 하겠지만 만약에 또 쌓인다면 또 이런 영상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 올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